우리나라도 이미 기후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열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 구아바, 파파야, 사탕수수, 모링가를 중점적으로 수익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고양커피농장 뜨레비팜의 정현석입니다. 열대작물을 재배하게 된 동기는 커피가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커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동남아 산간 지역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열대작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기후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열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신 농부님들하고 경쟁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면서 열대작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파파야를 노지 재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1년의 성과가 그린 파파야를 상업성 있게끔 키워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충분히 열대작물을 키울 수가 있고 또 그와 비슷한 온도에 키울 수 있는 열대작물들의 품목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온실하우스에서 재배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성을 감안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온실하우스에는 커피나무, 구아바, 파파야 등이 자라고 있고요. 하우스 바깥에는 사탕수수, 사탕무, 모링가, 카사바, 롱빈, 히카마 이런 종류들이 좀 자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익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커피, 구아바, 파파야, 사탕수수, 그 다음에 모링가를 중점적으로 수익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열대작물들은 노지에서 심을 것이냐 아니면 하우스에 심을 것이냐에 따라서 파종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온실은 언제든지 파종이 가능하고 육종이 가능합니다만 노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생육이 빠른 것들과 생육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파파야나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직전년 12월쯤에 저희가 파종을 하기 시작하거나 삽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묘를 해서 5월 달에 노지에 아주 심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있는 모링가가 있습니다. 모링가는 보통 4월 달에 파종을 하거나 5월 달에는 그냥 직파종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생산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느 장소에서 키울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들은 온실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노지 재배 쪽을 좀 권장하거나 노지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땅도 겨울 한철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지에서 재배를 할 때는 일단은 시설 투자비가 안 들어가요. 자금이 좀 적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생산성에 대해서는 또 온실이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줄 것 같지만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과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 한철 농사를 봤을 때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겨울철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목적이 겨울에도 좀 더 많은 걸 생산하겠다? 그럼 온실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노지에서 생산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겨울에는 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노지 농사 쪽을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행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재배의 어려움들이 좀 간혹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교과서가 별로 없다 보니까 키우면서 배워가는 입장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이 현지에서 직접 키워봤던 분들도 계시거나 또 봐왔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좀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제일 적은 아주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소비 시장의 신선도, 건강한 맛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향이나 근교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산 바로 해서 공급이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이주민이나 이주 여성들이 많이 좀 찾아와서 댁에 돌아가실 때 장을 보고 돌아가시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생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공하고 있는 고향 커피나 고향 모링가 같은 경우는 주변의 관공서, 일반 기업들이 현재 소비를 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OEM 가공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즉석 가공 형태로 나가는 것은 과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과일과 관련된 잼, 식초 또는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와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일과 채소를 활용을 해서 음료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동남아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에스닉 푸드를 만들고 있고 그 체험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성에 따라서 소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산물 자체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주로 체험형 상태로 판매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ESG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천연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매출을 저희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각적으로 소득을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업자가 2개가 있습니다. 각기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른데요. 뜨렌비팜에는 농업 생산물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탕수수는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거나 서비스 또 컨설팅 해주는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제3세계 소농가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 소비를 하자라는 측면입니다. 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 값어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농업과 공정무역에서 생산한 생산물들이 어우러지게 되면 또 다른 상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로컬 페어 트레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로컬 페어 트레이드 상품을 제3세계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까지도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작물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무슨 목적에 의해서 농업을 할 것이고 또 판로는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들은 뭘 재배해야지 돈을 벌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잘 재배해도 어떻게 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운영할 것인가가 정해지게 되면 품목 선택은 훨씬 수월해지고 농업에 인한 자세도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을 목적으로 하면 지방으로 가시는 게 100번 맞습니다. 한데 소비시장은 도심지에 있거든요. 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내 농업 활동을 할 것인지 그냥 판매 쪽으로 내가 할 것인지 이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이 아니라 수도권적으로는 경관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도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농업 분야에서 이 생산 못지않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게 나오는 게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농업 분야에서 감싸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필요한데 이걸 경관농업 쪽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농사를 짓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형 흑당을 만드는 거예요. 외국에서 현재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수입하고 있는 흑당 이 부분까지 저희가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내지는 농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 역할을 같이 나누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동참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 제로, 로컬 푸드, 온난화 대응 농업 1번지 고향 커피 뜨렌비팜으로 와주세요.